여보세요? 아, 예, 아버지. 진우야, 내 부산 왔다. 지금 어디 계시는데요? 네 번거로울까봐 연락 안 하고 왔다. 집에 세아가 있지? 예, 오늘 집에 있을 겁니다. 아, 그래. 그럼 이따 집에서 보자. 예. 갑자기 무슨 일이시지? 진호 왔나? 예, 아버지. 뭐 어쩐 일이세요? 근데 옆에 누구? 여보, 아버님이랑 같이 사는 분이시래. 아버지 동거하세요? 어머니 떠나신 지 오래되셨잖아. 우리 아버님도 새 출발하셔야지. 아이고 맨날 가는 식당 사람이다. 그 말벗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래 살기로 했다. 그럼 동거하시는 거네요. 늙음하게. 잘하셨어요, 아버님. 아주머니, 차 좀 드세요. 네, 고마워요. 그럼 두 분이서 같이 사시는 거예요? 딸이 하나 있는데 딸도 같이 살기로 했어요. 그 아들이 너랑 달리 그 뭐 애교도 많고 아주 예뻐. 이 늙음하게 그 애비도 좀 딸 한번 가져보자. 아버님, 그럼 결혼식도 하셔야죠. 아이고 말라고 남사스럽게 그 혼인신고도 안 할 거고 그냥 살림만 합치는 거다. 그러면 뭐. 잘하셨어요, 아버님. 차 좀 드세요. 그래. 걱정이 많은 표정이에요. 그렇네요. 여보세요? 예, 아버지. 웬일이세요? 진우야. 혹시 예. 근데 돈 좀 보태줄 수 있겠나? 아버지 뭐 목돈 필요하세요? 얼마나요? 한 500만 원만. 아버지 그 공무원 연금 나오시는데 목돈이 갑자기 왜? 그 사람이 많이 아프다네. 수술도 해야 되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 계좌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진우야. 예. 두 분 같이 사시니까 도와드리긴 하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이면 어떻게 하지? 아버지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시지? 여보세요? 진우 씨,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좀 와봐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왜?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죠? 여보, 아버님이 왜? 쓰러지시단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보자 빨리. 가보자. 아주머니, 무슨 일이신데요? 왔어요. 저기 아버지가 갑자기 왜 쓰러졌습니까? 아버지가 췌장암 말기래요. 아하. 예? 아버님이요. 아버님 건강관리 잘하셨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네요. 근데 아버지는 아직 몰라요. 아이고, 아버지. 관리만 잘하면 말기라고 해도 아버님 괜찮으실 기다. 근데 그 아주머니랑 동거하시는 거 그거 괜찮겠지? 그건 무슨 소리고? 아니 같이 살고 계시니까 그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으면 유산도 받으시는 거 아이가?
유산? 아이 그냥 뭐 동거만 하시는 건데. 모르지. 그 지난번에 병원비도 보태달라고 하셨잖아. 그거는 그냥 뭐 같이 사시는 분이니까. 살림만 합치고 뭐 혼인신고도 안 하고 각자 관리하신다더만. 이상하잖아. 그런가? 혹시 그 아버님 돈 보고 그런 거 아니겠지? 그 공무원 연금 나오는 것도 있고 이래저래 재산이 좀 되시잖아. 아이 설마. 딸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사는 거 보면 이거 아무래도 수상하다. 그럼 뭐 어떡하노? 서류를 한 장 받아두는 거 어떻노? 서류?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동거 계약서 그런 것도 작성한다는데 아버님이랑 아주머니도 그거 받아두면 안 되나? 동거 계약서. 아 그 아버님이 뭐 동의하시겠나? 최장한 말기신데 그 상속 문제를 미리 정하는 게 안 낫겠나? 자기가 설득 좀 해봐봐. 일단 알겠다 그래. 네, 아버지가 황혼 동거를 하시는데 최장한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이래저래 아들 진우 씨가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사건 정리부터 해보죠. 자, 아들 공진우 씨는 어느 날 홀로 지내던 아버지 공무원 씨의 황혼 동거 소식을 알게 됩니다. 매일 오가던 식당에서 일하던 최미호 씨와 마음이 맞아 동거를 시작했다는 건데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동거만 할 것이며 최미호 씨의 딸도 같이 살 것이라고 아버지는 얘기를 전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최미호 씨의 병원 치료비로 500만 원을 보태달라고 합니다. 다소 당황스러웠지만 아버지의 부탁을 들어준 공진우 씨. 몇 달 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 공무원 씨가 최장한 말기 판정을 받은 건데요. 아버지의 건강도 걱정이지만 이후 상속과 연금 등의 문제도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공진우 씨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최장한 말기인 아버지의 황혼 동거를 두고 아들 공진우 씨 그리고 내외의 고민이 깊어졌는데 문지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요즘 돈을 노리고 황혼 동거나 황혼 재혼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피해를 겪는 사례들이 엄연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호. 이 돈을 노리고 하는 황혼 동거나 황혼 재혼. 지금 진우 씨도 보면 병원비를 보태드리고 좀 경제적인 지원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좀 클 것 같아요. 예, 걱정되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걱정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본인의 재산을 자유롭게 소비하고 처분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자칫 엉뚱한 사람 때문에 아버지 노후 자금이 허무하게 없어져 버리거나 나아가서 공진우 씨의 그 상속인으로서의 권리까지 침탈당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드라마를 보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혼 인정 여부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남녀의 공동생활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네. 1단계 단순 동거, 그리고 2단계 사실혼, 3단계 법률혼입니다. 그러니까 뭐하러 이렇게 구분을 하느냐라고 하시면 효과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잘못했을 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헤어질 때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일방이 사망했을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로 나뉘어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지 궁금한데요. 네. 첫째, 단순 동거에는 어떠한 법률 효과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상속 셋 다 못하는 거죠. 네. 그렇죠. 두 번째, 사실혼은 위자료 청구와 재산 분할 청구는 되고 상속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률혼은 세 가지 권리 다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즉 단계에 따라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개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것은 원칙이고 이제 공무원 씨의 경우처럼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군인 연금 이런 부분에는 이제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유족 연금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일부 예외가 존재합니다. 야, 그러면 지금 이제 드라마에서 보면 혼인 신고는 하지 않고 살겠다고 했으니까 세 번째 법률혼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럼 요거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인정될 것 같습니까? 저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안 되는 쪽에 소송을 맡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 아들 진우 씨에게는 다행일 수 있는데요. 사실혼 인정을 받는 게 그리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한 10년 전에 비해서 최근에 법원이 사실혼 인정을 매우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또 혼인신고를 안 한 사람들, 뭐 주택청약이나 이런 이유로 안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에게 혼인신고를 한 사람들과 같은 비슷한 일정한 법적 효과를 주어서 보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동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야 하고 또 그만큼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단순 동거가 아니라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들일까요? 예, 저희가 이제 재판 실무를 하면서 판사님이 많이 확인하는 그런 요소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혼식을 올렸는지, 통상 재판에 결혼식 사진을 많이 제출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예물 같은 증표를 서로 교환을 했는지, 또 집안 경조사, 뭐 돌잔치, 누구 결혼식 이런데 가족 구성원으로서 참여를 했는지, 뭐 제사비를 보냈다든지, 또 중요한 거는 호칭입니다. 가족들이 어머니, 또 손주들이 할머니라고 부르는 경우와 방금 드라마에서처럼 뭐 아주머니라고 부르는 경우는 확연히 다릅니다. 네. 예, 경제적으로 또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일방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집사람, 뭐 아내다, 혹은 누구누구 씨다, 이게 엄연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드라마 경우는 현재까지 상황만 본다면 동거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자녀들의 호칭도 어머니가 아니라 아주머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경우는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은 현재 상황이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이 길어지고 가족 구성원으로 또 인정을 받는다면 이런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상속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혼의 경우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상속과는 연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예외를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경우 좀 그 상속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예,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혼은 세 번째 효과, 상속의 효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네. 민법 1003조 1항이 상속인으로 예정하는 배우자라는 것은 오로지 법률혼 배우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위헌 논란도 많았습니다만 우리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은 합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머니가 돌아가시면 아버님은 아주머니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방금 말씀하신 그 유족연금, 공무원, 군인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셨어요. 사실혼이 인정되면 아버지가 사망을 한 이후에 유족연금을 최미호 씨가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혼 관계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지만 예외로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공무원 연금 중 유족 연금 부분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최미호 씨가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게 돼서 이제 단순 동거가 아니라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최미호 씨는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에는 아버지의 부동산이나 뭐 다른 현금 재산, 이런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지만 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도 아주머니가 적어도 사실혼 배우자로는 인정이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야, 이게 동거 중인 아주머니에게 연금이 좀 돌아간다 이러면 아들인 공진우 씨 입장에서는 약간 좀 반기지 못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만약에 혜리 씨 같은 경우에 만약입니다. 네. 만약에 부모님 중에 누가 이제 황혼 동거를 한다 그런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뭐 부모님 삶이니까 네. 존중은 해드릴 것 같아요. 재산이 100억 정도 그러면 조금 말려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상속이 걸리면 복잡해지는데 근데 이제 드라마 속의 공진우 씨는 처음에 동거를 다소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살짝 나왔는데 상속을 막기 위해서 서류로 동거 계약서에 상속만은 내가 또는 유족연금 이런 것까지는 포기한다라는 이런 서류를 쓴다. 이러면 어떨까요? 예, 그런 계약서를 쓰신다면 소위 동거 계약서 쓸모는 그 목적에 따라서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뭐 우리 관계는 단순 동거에 불과하다, 사실혼이 아니다. 그러니 위자료 재산 분할을 해줄 수 없다.
이런 증거를 남기고 싶으시다면 그 경우에는 소위 동거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쓸모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속을 미리 포기시키는 용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네, 생전에 이제 상속을 포기시키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상속이 싫으시다면 혼인신고를 안 하시면 될 문제입니다. 공진우 씨 아버님은 공무원이시고 또 사실혼이라도 유족연금 부분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공진우 씨 사안의 경우에는 이 사실혼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동거계약서는 쓸모가 있겠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공진우 씨가 저희 의뢰인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정말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 있다는데 네. 공진우 씨가 뭐 동거를 맡거나 혼인신고하러 가시는데 뭐 맡기는 힘드시겠죠, 현실적으로. 네. 근데 아버님 입장에서도 아버님 마음이 친족 관계를 자유롭게 형성하는 자유 외에 이제 아주머니와 동거만을 원하시고 복잡한 법적인 관계가 되는 건 싫다라고 하시면 공진우 씨가 아버님한테 이런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식이나 예물 교환 같은 거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굳이 가족 경조사나 제사의 아주머니를 부르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도 집사람, 배우자 이런 용어가 아닌 뭐 누구누구 씨 이런 용어에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그 황혼, 재혼이나 동거가 현실에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많습니다. 그래요? 많은데 주로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은 자녀분들이 많습니다. 아. 본인들이 아닌 자녀분들이 많으시고요. 이렇게 황혼기에 접어드신 부모님들은 이미 가정을 이룬 자녀들보다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제3자에게 의지해서 제 마음을 나누면서 생활하시는 거를 편하게 여기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말년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마음이 가게 되고 이때 본인 재산의 대부분을 그 제3자에게 줘버린다거나 또는 그런 것을 노리고 재산을 분여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버지 병수발을 했냐, 반찬 하나라도 입에 넣어드렸냐 이런 논리로 이제 자녀들의 죄책감을 극도로 자극하고 자신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또는 반대로 네. 자녀들의 냉대 속에 뭐 오랜 기간 병수발을 하고 온갖 집안일에 헌신하면서 법률혼보다 더한 애정으로 살아왔는데도 일방이 사망하는 바람에 아무런 상속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 공진우 씨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황혼 동거나 황혼 재혼은 성년이 된 자녀와의 사이에 재산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버지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는 없지만 이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알려드리고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